자, 오늘 다룰 내용은 손의 기능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경계 운동 치료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에 있어서 그 운동을 메인으로 하는 물리치료 분야에서는 이 손의 기능을 이해하지 않고는 좋은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신경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손해의 기능 그러면 자, 첫 번째가 평형입니다. 평형. 다르게 말하면 균형을 잡는 것. 자, 균형을 잡는 것이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 사지의 대동작. 사지의 대동작. 큰 움직임, 사지의 대동작 움직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섬세한 움직임 조절. 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섬세한 움직임 조절, 이런 부분에서 혹시 이제 우리가 몸에 움직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계획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상황을 에러라고 하는데, 에러를 찾아내고 그 에러에 움직임을 수정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섬세한 움직임 조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손해인데, 자, 손해가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떤 정보를 전달받고 그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어서 그 정보를 전달받는지, 그 다음에 그 정보가 어디서 처리되는지, 그 처리된 정보가 어디에 가서 출력되는지, 이게 효과기라고 하죠. 효과기. 자, 이 순서대로 손해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정보를 수집받는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그 처리된 정보는 어디에 가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렇게 해서 평형과 사지의 대동작 움직임, 그 다음에 섬세한 움직임 조절, 이해됩니까? 자, 이런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손해가 어떻게 그 기능을 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 손해의 구조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자, 손해 그러면 자, 이렇게 포온즈와 메둘라가 이렇게 있고, 이 포스 벤트리클 네 번째 뇌실, 제4뇌실 뒤쪽에 뭐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자, 이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손해는 발생할 때 포스 벤트리클의 후엽이 자, 여기 보면 이 포스 벤트리클입니다. 이 포스 벤트리클이 이렇게 있겠죠. 자, 포스 벤트리클의 등쪽 면이 부풀어 올라서 발생한 것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손해는 자, 그렇게 호두엽 밑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하죠. 자, 이 손해가 해부학적으로는 자, 이렇게 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탈의 결절엽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렇게 세 개의 앞, 뒤, 탈의 결절엽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사실 해부학적인 분류는 우리에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오히려
기능적 분류입니다. 자, 기능적 분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형과 관련된 기관은 안뜰기관이죠? 그죠? 자, 안뜰, 베스티뷸라. 자, 안뜰기관하고 손해하고 같이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한다. 그죠? 그래서 안뜰기관과 손해는 어때? 평형을 만들어내는 역할에 협업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두 번째가 뭐였죠? 사지의 대단위 운동. 그 다음에 대동작. 그죠? 자, 그래서 사지의 대동작, 대동작, 대동작. 말이 꼬이네요. 자, 사지의 대동작을 만들어낸 사지 움직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그쵸? 팔다리로부터 채성 감각이 들어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손해로 들어오는 스피노세레벨라 트랩들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채성 감각이, 자, 스파이널 코드를 타고 채성 감각이 어디로? 손해로 들어왔죠? 그래서, 자, 이게 뭐 어디? 척수와 손해가 서로 연결해서 어때? 사지의 움직임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뭐다? 척수손해라고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섬세한 움직임 조절. 자, 섬세하게 움직임 조절하는 거 어디? 대뇌에서 하는 일이죠. 자, 그러니까 대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뇌와 손해가 같이 일하기 때문에 어때? 대뇌, 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하고 같이 손발을 맞추고 있느냐, 어느 기관하고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때? 기능적으로 안뜰 손해, 척수 손해, 대뇌 손해. 자, 이렇게 구분이 지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구분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자, 뒷부분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안뜰 손해 그러면 이 플로큘러 노둘라 부분이 그때 그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할의 결절력. 그리고 버미스도 일부분 그때 거기에 관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을 버미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척수손해로는 자, 몸 감각, 소마토 센서리. 자, 몸 감각과 함께 시각, 청각, 평형 감각, 이런 것들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감각들을 받는데 어디? 버미스와 파라버말레전이 척수손해로의 척수손해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헤미스피어라고 해가지고 자, 라타랄 헤미스피어 양쪽에 라타랄 헤미스피어가 어때? 대뇌 겉질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뭘 한다? 섬세한 어때? 수위적 움직임 조절을 한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누구랑? 안뜰, 베스티뷸라하고 코어하고 있는 녀석은 안뜰 손해라고 하고, 자, 스파이널 코드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어때?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은 척수 손해라고 하고, 자, 대뇌 겉질과 같이 일하는 녀석, 이 녀석은 어디? 여기 헤미스피어라고 했습니다. 헤미스피어 양쪽에 이 녀석을 대뇌 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차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 자, 신경계를 공부할 때 우리는 기능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 이 분류를 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기능적 분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정보의 입력 과정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손해로 어떤 정보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그리고 또 어디로 아웃풋되는지를 설명하는 그림인데, 자, 보면 자, 여기 비주얼 오디토리 인풋 이렇게 돼 있죠. 자, 비주얼 오디토리 인풋이 어디에 지금 맺혀 있습니까? 자, 버미스. 자, 이 부분 설명을 했나요? 자, 봅시다. 자, 이 가운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렇게 생긴 이제 피질. 자, 여러분들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자, 소뇌의 피질, 세레벨라 코텍스라고 합니다. 소뇌의 피질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손의 피질을 기능적으로 분류를 했더니 세로로 맨 가운데 있는 여기가 버미스입니다. 벌레를 닮았다 그래서 버미스입니다. 그래서 벌레엽이라고도 합니다. 벌레엽. 그 글자 정말 못 쓰네요. 자, 이 벌레엽의 한가운데 여기 빗금 처진 데 있죠? 자, 여기가 뭘 받더라? 비주얼과 오디토리 인풋을 받더라. 자, 비주얼과 오디토리 인풋 그랬어. 자, 비주얼 시각 정보, 그다음에 오디토리. 음, 자, 비주얼과 오디토리 정보를 받더라. 자, 이건 어디서부터 받을까? 자, 대뇌 피질로부터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뇌 피질로부터 자, 우리가 청각 정보하고 자, 시각 정보가 대뇌 피질. 자, 아직 대뇌 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강의를 안 했는데 자,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가 1차 겉질로 수렴이 되죠. 그러면 어때? 연합 겉질에 모여가지고 세레벨룸으로 들어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과정은 그냥 다시 한번 나중에 보도록 될 것이고, 자, 비주얼과 오디토리 인풋이 어때? 세레브럴 코텍스로부터 들어온다. 그죠? 자, 그렇게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점점점점점점 찍어진 거 있죠? 자, 이게 플로큘로 노둘라. 자, 그죠? 자, 버미스. 자, 여기에 찍힙니다. 어디? 베스티뷸라 인풋. 자, 베스티뷸라 인풋은 안뜰이라고 했죠? 그래서 안뜰 핵, 자, 안뜰 핵에서 들어옵니다. 자, 안뜰 핵엔 안뜰 전정기관이 있었죠? 제가 전정기관 이미 다뤘습니다. 자, 방골이관, 그 다음에 어때? 안뜰 기관이 있습니다. 방골이관과 안뜰. 자, 여기서 머리의 위치, 그 다음에 머리의 움직임. 그래서 머리의 위치와 움직임이 어디 안뜰핵에 수집되었다가 그 수집된 정보가 그때 버미스와 플로큘러 노둘라 부분, 탈핵결절염 여기에 어때 정보가 수집이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파라 그러면 파라. 자, 파라 그러면 자 어디 옆에 곁 아시겠죠? 파라 그러면 파라버말 그러면 버미스 옆에 그래서 파라버말 레전입니다. 그래서 파라버말 레전 그러면 태성 감각 정보를 받는 영역 태성 감각. 자,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자 unconsciousness 자 무의식적인 체성 감각. 자, 어디로부터 머슬 스핀들 GTO 그 다음에 스킨에 있는
기계적 수용기. 자, 거기서부터 들어옵니다. 어디? 팔다리에 있는. 자, 팔다리, 그 다음에, 문통도 들어오겠죠. 그 팔다리 문통에 있는, 자, 태성 감각이 들어오고, 자, 두 번째 하나 또 뭐 들어온다 그랬죠? 자, 인터뉴런, 그러니까 스파이널 코드가 있으면, 스파이널 코드 안에 있는 인터뉴런들 있죠? 자, 인터뉴런들. 자, 이 인터뉴런에 정보가 들어와. 이게 인터뉴런에 정보가 들어온다는 것은 척수반사, 이 반사 움직임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이 반사 회로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운동 프로그램이 내려왔을 때, 자, 그 운동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 자, 그래서 피드백 정보. 이해되시죠? 척수 반사와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 정보가 자, 어디로 들어와? 자, 이 파라버말 레전에 들어와서 맺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되신 부분들은 지난 강의를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때 파라버말 레전에 스파이널 코드로부터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티고 폰타인 인풋. 이 부분은 여기를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터 코텍스, 파리에탈 코텍스. 이게 지금 책의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프리모터 에어리아. 자, 프리모터 에리아 하나는 센소리 모터 에어리아. 이 두 군데에서 오리진하는 정보가 넘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정보들은 뭐 움직임에 대한 정보입니다. 움직임. 지금 내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계획했어. 자, 나는 이렇게 움직이라고 명령을 내렸거든. 자, 이렇게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하나 내려갑니다. 자, 첫 번째 하나는 어디? 효과기에 다다릅니다. 효과기에. 하나는 효과기에 다다르고 하나는 어디에? 자, 여기 어디 있습니까? 폰타인 뉴클리어스. 폰즈. 그죠? 자, 폰즈. 자, 폰즈에 어때? 한번 거쳐서 갑니다. 자, 이 피질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대뇌손해이기 때문에 어때? 라타랄 헤미스페어. 그죠? 그러니까 손의 피질 중에서 어디 영역? 라타랄 헤미스페어 부분에 배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움직임을 계획해서 그 움직임 하나는 효과기로 내려보내고 하나는 폰즈를 거쳐서 손의 피질에다가 정보를 줍니다. 자, 왜 이런 과정이 거치냐면 자, 우리가 움직임을 자, 움직임을 계획할 때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현 상황에 맞춰서 움직임을 계획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자, 예전에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장 좋았어 라고 플랜을 세워서 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각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 현재 상황을 100%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 미끄러운 줄 알았더니 미끄럽지 않아. 무거운 줄 알았더니 무겁지 않아. 가벼운 줄 알았더니 무거워. 그래서 눈으로 보고 현재 상황을, 여러 가지 감각 정보를 가지고 현재 상황을 파악했지만 그게 예측했던 것과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 가벼울 줄 알았는데 엄청 무거워. 그러면 어때? 힘을 더 줘야 되겠죠?
무거울 줄 알고 힘을 많이 줬는데 어때? 가벼워. 그러면 힘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예측했던 상황이 아니면 expected라고 합니다. 기대했던, 예측했던 상황이 아니면 그 상황을 다시 리프로그래밍 해야 됩니다. 다시 그때 수정해야 돼요. 수정. 컨트롤 해야 되죠.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움직임에 대한 상황을 파악해서 플랜을 세웠지만,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지만, 이 프로그램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바로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때? 그 수정하기 위해서 하나는 효과기로 내려보내지만 하나는 어떻다?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손해에다가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라라고 손해에다가 명령을 내가 효과기에다가 줬어. 그러니까 네가 검토 좀 해줘. 이렇게 손에다 보냅니다. 그럼 손해는 아까 어때? 피드백 받는다 그랬죠. 피드백. 자, 봤더니 예측했던 것과 일치해. 하던 대로 계속해. 이해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야. 가벼운 줄 알았더니 무거워. 무거운 줄 알았더니 가벼워. 상황이 지금 달라졌어. 이렇게 어때? 에러라고 신고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피드백 정보와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비교 분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것, 이 폰타인을 통해서, 그래서 이 경로를 뭐라고 하냐면, 어, 자, 세레브로 폰토, 때 세레벨라 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레브로 폰토 세레벨라 트랙. 자, 데네피질 폰즈 세레벨라 트랙. 그래서 중간에 폰즈까지 끼워서 이 경로를 세레브로 폰토 세레벨라 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타고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정보가 비교가 되는 거죠. 자, 하나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임피리오 올리브 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임피리오 올리브 핵. 임피리오 올리브 핵을 타고 들어온 이 정보가 뭐다? 피드백 정보입니다. 피드백 정보. 이해되시죠? 자, 이 운동 플랜과 피드백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경로가 어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건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비주얼 오디토리, 그 다음에 베스티뷸라, 그 다음에 체성 감각, 그 다음에 어때? 데네피질로부터 정보가 들어온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보가 수집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 정보가 어떻게 비교 분석되느냐? 자, 그거는 피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피질, 손의 피질. 이해됩니까? 자, 이 그림도 있고 이 그림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자, 조롱박 세포라고 해가지고 프리키니의 섬유라고 합니다. 프리키니의 섬유. 이 프리키니의 섬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덴드라이트, 이게 셀바디, 자, 이게 엑손입니다. 자, 요 밑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까 인피리오 올리브 핵 있었죠? 인피리오 올리브 핵. 자, 인피리오 올리브 핵이 쭉 올라와서 프리키니 섬유의 덴드라이트를 감싸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뭐 큰별세포, 과립세포, 뭐 다양한 세포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이 세포들은 인터뉴런이에요. 인터뉴런. 여러 개의 인터뉴런들이 있습니다. 자, 인터뉴런으로 막 이렇게 정보가 서로 주고받고 막 합니다. 자, 자, 우리가,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대뇌피질에서 이렇게 정보가 하나 들어왔어. 대뇌피질에 이렇게 정보가 들어왔어. 자, 대뇌피질에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어때? 자, 처리가 됩니다. 처리가 돼. 그러다가, 자, 이게 지금 실행하고 있는 정보야, 실행. 네, 실행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자, 이거는 프리키니의 섬유라고 해가지고, 자, 프리키니의 섬유. 자, 이게 교롱박세포. 자, 프리키니의 섬유입니다. 프리키니의. 자, 프리키니의 섬유는, 자, 특성이 인히비토리 뉴런입니다. 인히비토리 뉴런입니다. 억색성 뉴런이에요. 그래서 이 프리키니의 섬유가 활동을 해버리면, 어때? 그 밑에 있는 회로를 멈춤하게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인히비토리 뉴런이 어때? 밑에 있는 회로를 멈춤시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멈춤시키지 않게 하려고 어때? 이니비토리 뉴런을 억제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자, 이 인터뉴런들을 통해서 자, 평상시에 이 프리퀴니의 섬유를 재워놓습니다. 잠을 자고 있어요. 자, 평소에는 프리퀴니의 섬유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왜? 요 인터뉴런들 때문에. 그러다가 자,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움직이려고 했던 움직임에 대한 프로그램이 피드백 정보하고 비교해 봤더니 맞지 않아. 현재 상황이 맞지 않아. 어때? 자, 무거운 줄 알았더니 가벼워. 그래서 힘을 잔뜩 줬었는데 팍 튀어 올라가 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힘을 줄여줘야 돼. 아니면 가벼울 줄 알고 힘을 적게 줬는데 힘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힘을 더 줘야 돼. 바닥이 미끄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미끄러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힘을 더 줘야 되겠죠? 그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계획했던 거하고 어때? 피드백 받은 정보하고 차이가 커. 지금 현재 에러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실행되고 있는 이 움직임을 어때? 막아버려야 돼. 그리고 다시 새로운 움직임을 수정해서 다시 움직임을 내보내야 돼. 그래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첫 번째 이 프로그램된 정보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걸 멈춰야 돼. 자, 그래서 자, 이 클라이밍 파이버라고 자, 클라이밍 파이버. 이 클라이밍 파이버가 어때? 인터뉴런에 의해서 잠자고 있는 이 프리키니의 섬유를 어떻게 깨워버립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걸 클라이밍 파이버라고 합니다. 오름신경로. 이 클라이밍 파이버가 어때? 이 잠자고 있는 프리키니 조령박 섬유를 깨워버려. 깨워서 어떻게? 움직임을 잠깐 멈춰봐. 왜? 지금 에러가 발생했어. 그러니 빨리 수정된 움직임을 다시 내보내. 이렇게 프리키니의 섬유가
그때 움직임을 잠깐 멈춥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자, 에러가 없으면 클라이밍 파이버가 어때? 프리퀸의 섬유를 건드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어때? 대뇌피질로부터 들어온 요 인터뉴런을 거친 정보가 프리퀴니의 섬유를 살살 달래서 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퀴니의 섬유가 어때? 실행되고 있는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잠재워 놓습니다. 왜? 프리퀴니의 섬유가 이니비토르 뉴런이기 때문에 프리퀴니의 섬유가 깨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 움직임을 제어해 버릴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어때? 클라이밍 파이버가 에러를 발견하지만 않았다면 어떻게? 이 프리퀴니 섬유를 잠재우고 있다가 에러가 발견되면 이 클라이밍 파이버가 야, 프리퀴니 섬유 깨워야 돼. 프리퀴니 섬유를 깨우게 됩니다. 프리퀴니 섬유를 깨우게 되면 어떻게 돼? 자, 움직임을 잠깐 멈춰봐. 지금 이대로 움직이면 균형이 깨지거나 움직임이 망가질 수 있어. 그러니 빨리 다시 수정해서 움직임을 내보내.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에러를 찾아내고 수정하는 과정이 이 손의 휘질에 있는 이 프리퀴니의 섬유, 자, 이 프리퀴니의 섬유, 그리고 클라이밍 파이버, 그 다음에 이 인터뉴런들, 이 세 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그림이 여기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프리퀴니의 섬유 있죠? 프리퀴니의 섬유. 프리퀴니의 섬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이니비토리죠? 이니비토리. 자, 요 밑에, 자, 이게 뭐야? 디센딩 모터 시스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움직임 회로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실행되고 있는 움직임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자, 하나는 어디로 올라갔어? 쭉 올라가가지고, 뭐 골지셀, 뭐 파라렐 파이버들, 바스켓 셀도 있고, 스텔레이트 셀. 자, 이거 인터뉴런들입니다. 이거 뭐,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인터뉴런들이, 어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재우고 있죠? 잠재우고 있어. 누구를? 이 프리퀴니의 섬유를.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 프리퀴니의 섬유가, 조롱박세포가 움직임을, 어때?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어때? 프리퀴니의 섬유를 잠재워 놓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어떤 애들이 잠을 재워나? 골지셀, 바스켓셀, 스텔레트셀 얘네들이 어떻게 잠재워 놓습니다. 누구 명령을 받아서 자, 대뇌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서 그죠? 그래서 대뇌로부터 들어오는 정보가 하나가 일로 올라가고 하나는 위로 올라가서 자, 프리퀴니 섬유를 잠재워 놓습니다. 근데 뭐가 발생했어? 에러가 발생했어. 자, 그래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 에러가 인피리어 올리브액을 타고 쭉 올라와가지고 프리퀴니 섬유를 감싸고 있어. 이걸 클라이밍 파이버라고 해. 오름신경로. 얘가 에러를 발견했어. 에러를 발견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프리퀴니 섬유를 깨워가지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움직임을 막아야 돼. 자, 그렇게 하면 프리퀴니 섬유가 어때? 자, 디센딩 트랙을 막고 다시 어때? 에러를 수정해서 출력을 내보내게끔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에러를 수정하는 세레벨룸의 역할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보가 처리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자, 그래서 피질 부분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는 그러면 자, 출력, 아웃풋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웃풋에 대한 정보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아웃풋에 대한 정보가 자, 이게 이제 큰 손의 도표입니다.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시각, 잠깐만. 자, 아까 보미스에서 자, 시각, 그 다음에 청각, 그 다음에 안뜰 정보가 들어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촉수로부터 체성 감각 들어온다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레브럴 코텍스로부터 움직임에 대한 정보, 그죠? 그 다음에 그 움직임에 대한 피드백이 어디로부터 들어와? 척수로부터 체성 감각을 통해서 같이 들어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움직임과 피드백을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러인지 아닌지 찾아내는 거죠. 자, 이런 정보를 받았어. 정보를 받았더니, 자, 시각 정보를 받아가지고, 시각 정보를 이용한 움직임 조절. 우리가 자세 조절할 때, 움직임 조절할 때 시각 정보 필요하죠? 자, 움직임에 대한 시각 정보를 통한 움직임 조절. 이게 위둔덕. 이게 텍톰이라고 합니다. 텍토스파이널 트랙. 그래서 텍토스파이널 트랙을 통해서 시각 정보를 활용한 움직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따가 이제 시각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는지를 또 다룰 거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텍토스파이널 트랙이라고 해서 그 텍토스파이널 트랙이 시각 정보를 활용해서 움직임을 조절한다. 그리고 자, 청각 정보에 뭐가 있습니까? 위치, 자, 움직임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있어. 자, 우리가 청각 그러면 자, 정보 전달, 우리 목소리에 어떤 우리가 지금 제가 무슨 말을 전달하고 있죠? 정보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감정도 들어있고, 그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죠, 목소리에서.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위치. 오른쪽에서 들리는지, 지금 화장실에 앉아 있는 것과 운동장에서 앉아 있는 거. 우리 똥 싸면서 노래를 부르면 어떻습니까? 소리가 다르죠? 자, 소리 정보에는 위치 정보도 들어있습니다. 움직임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고. 그래서 그 위치 정보와 움직임 정보가 뭐에도 활용이 된다? 움직임에도 활용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안뜰은 당연한 거고. 자, 그래서 그런 정보가, 이런 정보가 움직임에 활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안뜰핵이라고 하는 정보, 안뜰핵에서 들어온 거, 머리의 회전 움직임, 직선 움직임, 그 다음에 기울어짐, 그 다음에 중력, 이런 걸 느낄 수 있다고 했죠. 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안트랙 부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정기관 강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뜰핵으로부터 들어와 정보를 받았던 그 정보를 이용해서 다시 안뜰에게 정보를 줘서 이건 안구의 움직임, 또 머리의 움직임 조절, 안구와 머리의 움직임 조절, 그리고 균형 또는 평형을 유지하는데 몸을 조절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안뜰핵을 통해서 베스티뷸러 스파이널 트랙을 통해서 베스티뷸러 스파이널 트랙은 균형을 잡는 것이죠. 균형을 잡는 것이고 또 안트랙을 통해서 안구와 머리의 조절, 머리의 라이팅 리액션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안구, 그다음에 머리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베스티뷸러 스파이널 트랙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스피노 세레벨럼 척수소뇌로를 타고 들어온 정보는 자 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조금
디센딩 컨트롤 다시 한번 하겠지만, 여기서 한번 봅니다. 보고 나중에 다시 들으면 좋죠. 자, 안쪽 그물 촉수로는 몸통의 익스텐서, 그러니까 몸통을 바로 세우는 근육들에 연결이 되어 있고, 가쪽 그물 촉수로는 상지, 하지, 익스트리미티. 자, 익스트리미티의 익스텐서 머슬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익스텐서, 몸을 신장시키는 익스텐서 머슬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안쪽 그물은 몸통, 가쪽 그물은 익스트리미티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물 촉수로는 몸의 익스텐서, 그죠? 그 다음에 적색핵의 어, 그 아웃풋은 적색핵의 아웃풋은 어디에 닿아 있느냐? 팔다리의 플렉서를 익사이테이션 시키고 익스텐서를 이니비션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핵 촉수로는 팔의 그러니까 플렉션 움직임을 관장하겠죠. 그래서 적색핵이 팔의 플렉션 움직임, 그 다음에 그 레티큘러 포메이션, 그물체에서부터 들어오는 가쪽 그물 촉수로는 익스텐서 머슬, 그래서 플렉서 익스텐서가 컨트롤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부분을 설명할 때 척수손해로는 팔다리의 대단위 움직임을 컨트롤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대단위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플렉서와 익스텐서의 협응된 컨트롤된 움직임은 이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과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게 효과기로 가겠죠. 효과기로. 그래서 적색핵과 그물체를 통해서 익스트리미티의 움직임을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쪽 거칠 촉수로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거는 뭐다? 섬세한 움직임 조절. 섬세한 움직임 조절. 그래서 섬세한 움직임 조절은 가쪽 거칠 촉수를 통해서 자, 데네피질로 정보가 가서 손해가 가쪽 자, 여기 보세요. 이 경로입니다. 이 경로. 빨간색으로. 자, 이 경로에서 운동 앞 보완 운동, 1차 운동 거치를 통해서 이 경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가쪽 거칠 척수로를 영향을 준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운동을 플래닝 할 때, 운동을 계획할 때도 영향을 주는데, 그 계획할 때 영향을 주는 것은 시상을 통해서 데네피질로 가는 이 상황이 운동을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텍토 스파이널 트랙, 베스티블 스파이널 트랙, 그 다음에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 그 다음에 로브로 스파이널 트랙, 그 다음에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이렇게 아웃풋을 영향을 준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 그림입니다. 뭐 탈의 결절엽에서 안뜰핵을 통해서 가쪽, 안쪽, 안뜰 촉수로 이게 뭐다? 평형 또는 균형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건 뭡니까? 자, 그물 촉수로 안쪽 거칠 촉수로 안뜰 촉수로 이건 뭡니까? 척수손해로입니다. 척수손해로. 자, 척수손해 출력. 자, 손해는
자, 조금 한번 다시 설명을 하면 척수손해는 팔다리의 협응된 움직임, 팔다리의 협응된 움직임, 뭐 보행이나 자전거 타기나 또는 바이 매뉴얼 태스크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을 할 때 팔다리의 협응된 움직임을 만드는 것. 또 하나 움직임 피드백. 자, 우리가 자 대뇌피질에서 폰즈를 타고 코티코 폰토 세레벨라 트랙을 타고 들어온 첫 번째 정보하고 인피리오 올리브액을 타고 들어온 피드백 정보가 있다 그랬죠? 자, 그 두 개, 대뇌피질에서 들어온 정보 하나, 그다음에 피드백 정보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 피드백 정보가 어디를 통해서? 척수손해로를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척수손해와 대뇌손해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정보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정도를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맨 마지막으로 어디? 자, 대뇌피질로부터 들어오는 거, 이게 대뇌손해에 대한 정보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건 이제 그러니까 베스티뷸러 세레벨럼의 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머리 회전 움직임, 또 직선 움직임, 그다음에 중력. 자, 어디서 받는다? 방구리관에서 받고 둥근주머니, 타원주머니. 이게 안뜰입니다. 그래서 이 안뜰과 방구리관에서 정보가 들어와서 안뜰 손해에 모이게 되면 이게 뭐 자세 조절과 눈의 움직임, 그 다음에 머리의 어때? 머리의 위치 정보를 대뇌에 또 제공한다. 이게 되시죠? 이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자, 손해의 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손해 전적으로 손해를 기준으로 손해의 기능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안구의 조절은 어떻게 또 일어나는지, 그다음에 이제 다시 또 손해가 움직임의 조절에 관련된다고 했으니까 그 움직임을 조절하는 과정, 그러니까 운동을 플랜하고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기저해가고 손해가 또 협응을 하기 때문에 또 대뇌피질을 얘기를 할 때 또 손해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또 보행에서 손해가 한번 언급이 되고, 그래서 손해는 움직임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감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언급이 될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전적으로 손해 자체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하는 거고, 본인이 책을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강의만 듣고 남이 얘기해 주는 것만 듣고 안다. 그거는 굉장히 편협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강의를 들으러 다녔지만 강의를 듣는 거는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일부분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고 여러 번 읽어보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또 처음 볼 때,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 뭐 10번을 읽으면 볼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추천했던 앞에 책을 한번 추천했죠. 추천했던 책을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읽으면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관점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그 세레벨룸에 대해서 읽으면서 환자가 이렇게 손해라는 것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치료적 아이디어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당연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다른 사람이 전달해 주는 거하고 본인이 책을 통해서 공부한 것이 치료적 아이디어로 떠오르는 거하고 본인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응용하기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보시고 책을 읽으면서 치료적 아이디어를 책에 있는 내용에서 치료적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많이 보시기를 바라고, 자, 다음 주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